자, 바로 이어서 가보죠. 신유진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자, 날씨도 좋지 박수를 쳐야 않은데 되는 박수 한번 분이군요. 치면서 네. 힘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법조인 두 분 나오셨는데요. 네. 내란 특검의 수사 월요일에 결과 발표가 있었죠. 일단 총점 주신다면 몇 점?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가 있을까요? 김필성 변호사 어떻게 해요? 전체 한 50점 정도. 50점? 네. 박한 거 아닙니까? 아, 낙제 점수인데. 아니에요. 까락을 면했네요. 저기 사실 꽈락 치고 싶었는데요. 예. 아주 아는 건 아니니까. 50%. 예, 행정부 수사 안 했습니다. 아. 그 검찰하고요, 예. 국무위원하고요 안 했고요. 그리고 뭐 일단 밖에서 보기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긴 하지만 네. 뭐 사실 일부러 안 한 게 아닌가, 방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사가 이루어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가장 아예 중요한 부분은 아예 안 해버렸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절반 정도 죽는 거죠. 절반이다. 50점. 신유진 변호사. 수사가 된 만큼 점수를 주셨네요. 예. 아, 저는 조은석 특검이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 왔다라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6개월이라는 한정적인 시간과 그리고 인력 내에서 어떻게 수사의 역량을 집중할 것인가, 네. 이제 그런 분배를 하는 게 사실상 특검의 역할인데, 특검 자체는 쭉 지속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6개월이라는 기간, 이것을 어디다 집중할 것이냐, 윤석열에게 집중하느라고 네. 다른 것에 대해서 수사가 뭐 미진한 부분,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남아 있고 숙제를 남긴 부분은 맞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숙제를 남길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숙제를 이렇게 남겨주고 가는 거랑 일단 내가 했던 거를 싹 치우고 걷고 가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발표를 할 때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확인이 됐다라고 말했던 그런 부분에 네.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러니까 확인했다 이 네. 언급해 주셨는데 바로 그 부분에 많은 분들께서 물음표를 찍고 계세요. 그쵸. 김건희에 이제 관여가 없다라고 말한 이 부분. 그러니까 계엄 당일에 김건희가 뭐 잠잠했다라는 이런 것들, 성형외과 갔다 왔다 뭐 이런 것들 알리바이가 있다고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김건희에 관여가 없다. 그러니까 노사원과의 소통하고 뭐 이런 게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관여가 없다라고 이렇게 못을 받고 끝내버린, 그러니까 정리해버린 이런 상황. 이걸 뭐 아쉽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김건희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김건희에 대한 어떤 수사 자료는 네. 사실상 김건희 특검에서 확보했던 내용만 받아다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김건희에 대한 영장을 뭐 청구해서 김건희의 내란 관여도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다 보니까 사실 김건희 뭐 측근의 네.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했다. 이제 그런 걸로 김건희한테 면죄부를 주기에는 이거는 충분히 반박 가능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위증을 해달라는 뭐 진술까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유경옥 행정관이 김건희가 이렇게 말해달라고 했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마당에 김건희 측근 밝혀지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그 사람의 발언으로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준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 김필선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지금 얘기한 게 부부싸움 했다는 걸 이유로 들었는데요. 뭐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유가 이제 지금 뭐 JTBC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네. 계획해 놓은 것이 맞는데 왜 계엄을 했냐라고 했다고 뭐 싸웠다는 건데. 예, 윤석열 풀려났을 때. 예.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라면은 이 내용 때문에 몰랐다는 거 아니냐는 건데 이 말 한마디로 덮기에는 네.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여전히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50점 준 의혹은 연결이 되는데 네. 김건희가 연결이 됐으면 아마 그 저기 고위직 행정부 장관이나 검사들하고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군하고 군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예, 그럴 노사원이 가능성. 연결되는 게 왜냐하면 아니라. 뭐 계속 윤석열이 그 검찰 쪽 라인으로 커왔기 때문에 그 저기 검찰 정부라고 할 정도로 검찰 쪽 인사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다 김건희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 수사가 안 되니까 김건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요 말 하나로 네.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저는 어쩌면 특검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너 때문에라는 그걸 특별히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김건희는 윤석열에게 너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은 공공연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 너 때문에라고 하면 사실 12살이나 많거든요. 12살이나 많아요.
12살 많아도 너라고 할 수 있어요. 부부간이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어떤 너 때문에 망쳤어라고 화를 낼 거면요. 사실상 이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갔을 때 화를 내는 게 맞잖아요. 네. 계엄을 해서 망쳤다 이게 아니에요. 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구속됐다가 다시 풀려나고 이런 모든 게 너 때문에 망쳤다라는 그 표현 그런 게 김건희가 유도해서 그 앞에 우리 네. 싸운 거 들었죠 그때 이렇게 하면서 그거 제가 계엄했다고 하는 거 들었죠? 그거 뭐 진술하시든지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싸움은 늘상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이 김건희 윤석열 부부 싸움 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부부 싸움은 우리 전 국민이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몇 번이나 회자가 됐어요. 심지어 김건희가 디올백 받았을 때 네. 그때 이제 KBS에 나와서 박장법 앵커가 물어봅니다. 부부 싸움은 좀 하셨나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전혀 안 했습니다. 혼났냐고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혼났습니까? 이렇게 몰라도 싸움이 안 되는 부부라는 거. 그리고 또 한 번 윤석열이 대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네. 사실 이때도 막 김건희에 대한 수사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부부 싸움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유독.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데 자기가 한번 뭐 지금 이원석 총장이 했던 뭐 개겼다라는 표현 자기가 한번 개겨 보겠습니다. 뭐 이런 용기를 내보겠다는 건가? 뭐 이런 게 사실 부부 싸움이 전혀 궁금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네. 뭐 마지막 면죄부가 부부 싸움이라니 이건 납득할 수가 없죠. 그래, 부부싸움 유독 부부싸움이라는 그 얘기들이 나왔었네요. 나왔었습니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거는 부부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그렇죠. 야단치는 네. 야단 맞는 네. 그 상황 아니었겠느냐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이게 가장 이 군과 연결 안 됐다. 군 조사해 봤더니 그 뭐 관여한 정황들이 안 나온다. 이러고 끝나버릴 상황이 아니다. 이건 중요해 보이네요, 진짜. 예. 검사들 그쪽 라인들 뭐 한동훈과도 뭐 많이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우리가 아는 바는 그렇죠. 그게 있는 것이고 네. 또 박성재랑도 텔레그램 통해서 지시까지 내린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왜 검사들 쪽 왜 수사 안 한 거예요? 못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라고 봐야죠. 안 한 거. 특검이 사실은 검찰이잖아요. 검찰 출신들과 검찰 파견 그러니까 특검 조직 특검에 대해서 네. 말씀 나온 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계속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 어떤 특검이든 그 실무 조직은 검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지금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수사 제일 잘하는 건 검사라면서요. 네. 딱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만드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특히 그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예. 내부에 제가 알고 있기로 특검부 전부가 아마 검사 출신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지금 정권에서 예를 들어 뭐 수사를 잘해서 정권에 좀 잘 보이거나 아니면 뭐 이런 모습을 보이면 네. 뭐 검찰 조직에 살 수 있어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열심히 하겠죠. 근데 지금 그런 기대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필성 변호사님을 특검으로 추천합니다. 네. 아니 김필성 변호사님 뭐 당적 없잖아요. 없죠 당연히. 당적도 없고 깔끔합니다. 모든 걸 털어도 깔끔합니다. 김필성 변호사님이 특검으로 가가지고 저희한테 좀 많은 좀 브리핑을 좀 해주시면 어떤가요? 좋잖아요. 네. 가세요. 너무 강직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강직하고요. 사람이 좀 수사를 하려면은 좀 네. 사람이 좀 날카롭기도 하고 뭐가 나야 되잖아요. 딱 적임자예요. 날카롭고 뭐가 나 있어요. 좋은 얘기시죠? 네, 그런 그럼요. 얘기죠? 네네. 알겠습니다. 특검으로 추천합니다. 추천한다. 진짜. 그러면 이렇게 내란 특검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김건희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종합 특검이나 다른 방법 또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일단 그렇죠. 네. 아직 지금 공소시효나 이런 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니까요. 어. 근데 이제 이게 아마 뭐 아직 어떻게 이제 인수인계가 될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국수본은 넘어갈 거고요. 예. 뭐 경찰 쪽에서 수사를 하게 되겠죠. 음. 이 수사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고는 있는데 네. 한 가지 더 걱정인 게 여전히 검사가 영장 청구를 쥐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수사를 못하게 네. 방해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뭐
좀 이제 권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후속 입법이나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너무 당황스러운 거는 김건희가 갑자기 군이 개입하자 당황한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서 저는 더 당황스럽습니다. 이 군이 언제부터 움직였냐. 지금 보면은 어제 보도에 의하면은 김현태 특임단장이 네. 무려 2달 전에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을 사복을 입혀서 국회 민주당사 뭐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시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미리 보낸 거예요. 미리. 그리고 심지어 3월에는 헬기가 어디에 내릴 수 있는지 그런 걸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7월에도 뭐 국회 내부 이런 자료, 국회 내부 설계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한 거예요. 군이요? 갑자기 개입했다는 거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이 바로 반박이 됩니다. 그렇네요. 네. 자, 이 김건희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내란의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종합특검이 되게 되면 김필선 변호사 꼭 저희가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내야 돼요. 네. 저는 진짜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김필상 변호사님처럼 모나고 아주 그냥 날카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유진 변호사는 어때요? 저는 모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지점이 부족해요.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세요. 네. 더 노력해 주시고 자 법원에서 이제 윤석열 첫 선고를 합니다. 내년 1월 16일에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직연이 하는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헷갈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체포방해한 거 네. 이 의혹이죠. 네. 이건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일단 직연이 아니라서 좀 마음 놔도 됩니까? 아니요. 어떻습니까? 마음 놓나요?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제 뭐 직위원 재판장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 진행이 뭐 늦춰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 사실 중요한 거는 재판이 더 늦어지고 전 사실 윤석열이 석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기 기소 기간이 끝나서 네. 중요한 거는 판결이거든요. 아하. 근데 그게 그 재판 진행을 이른바 나이스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 선고 결과가 엉망인 건 정말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보는 게 재판 진행이니까 네. 그것 때문에 빨리 해라 뭐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만 뭐 아무리 나이스하게 잘해도 재판에서 무죄 나오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직위원이니까 걱정된다, 직위원이 아니니까 걱정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재판부든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이제 열심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비판을 하고 여론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요. 1월 16일 그때 체포방해 이것도 사실은 가벼운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벼운 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엄정히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리고 이제 어제 1월 16일 날 선고한다라고 하자 완전 극렬하게 윤석열 측에서 그날 선고하면 안 된다. 이 체포 방해라는 게 그 내란이 필수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계엄이 필수적으로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네. 직위원 재판을 기다려야 된다라면서 아주 피고인 윤석열이 장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 놀라웠던 것이 제가 그 긴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참고 너무 놀라웠던 것이 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이런 건 다 거짓으로 밝혀졌대요.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미 거짓으로 밝혀졌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예? 다 확인할 수 있대요. 진짜 언론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언론에서 그런 어디서 보도를 봤는지 한다는 그 건지 언론 특정했으면 좋겠네. 밝혀졌는지 뭐가 밝혀졌다는 겁니까? 마지막에 김현태가 나와서 예. 증인으로 헛소리를 하는 그 재판이 직전에 있어서 그런지 아주 득이양양했다. 김현태 이자는 사실 뭐 그동안 뭐 처음에 이제 계엄 선포된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대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네. 악어의 눈물, 그 눈물 속에 잠시 속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데요. 예, 마지막 재판정에 나와서까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뭐 안기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을 하고 경호원을 동반해서 연출했다. 왔다. 뭐 예.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뭐 본질을 훼손하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그렇죠. 그냥 거짓 증언까지 하고 있다. 뭐 네. 이 안기령 대변인이 법적인 대응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특검이 노조 비비의 의혹, 김기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네요. 예.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게 100만 원대라고 보도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200 뭐 몇십만 원짜리 네. 가방이라고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자 이거는 뭐 수순이죠. 수순에 들어가는 네, 상황인데 네, 네. 김기현 의원 이제 배우자가 줬다는
배우자는 소환 조사 받았고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사실 이제 김건희 특검이 네.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남지 않은 기간에도 계속 사실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또 곧 윤석열도 소환되고 마지막 수사 소환할 사람들을 딱딱딱 집었는데, 마지막으로, 예. 네네. 지금 압수수색하는 게 시기적으로 이게 그 얘기가 나온 게 언젠데 압수수색이라는 게 이렇게 다 모든 게 보도가 된 뒤에 네. 언제 들어갈까 이러면서 들어가는 건가요? 전격적으로 로저 비비의 뭐 가방 김기현 아내가 줬다 그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약간 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뭐 수사가 이제 일단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속보를 전해드리고 자 윤석열 이 구속 만료일이 또 1월 18일이라서 네. 1월 16일 이거 처음 선고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월 16일 선고 실형 나오게 되면 법정 구속이 뭐 또 된다고 하면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계속 풀려하지 못하는 상황? 별개로 별개로 예, 1월 별개로 18일 예. 상관없이 네. 별개로 구속이 또 되는 거다. 네. 그럼 풀려날 가능성은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 풀려날 가능성이 낮아지죠. 낮아진다. 네. 좀 저희가 웃어도 됩니까? 1월 되면 좀 웃고 있어도 됩니까? 뭐 안 풀려나니까. 일단 이제 저기 풀려날 가능성 풀려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니까 예. 기대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뭐 직위원 풀어줄 때도 뭐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지. 네. 방심하면 안 된다. 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쪽에서는 이제 궤변을 쏟아내고 있지만 1심 판단 1월 16일 아마 엄정한 판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면법을 이제 개정한다 그래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윤석열의 사면, 그러니까 내란 외환 이 사범은 사면을 제한한다 이런 건데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좀 반길 만한 소식이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사면법 논의는 사실 이전부터 말이 좀 있었어요. 사면이 너무 남발되고 사실 사면을 정말 최악으로 쓴 케이스가 또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제한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 논의가 됐다가 앞으로 또 윤석열이 그렇게 풀려날 가능성이 혹시라도 생길까봐 지금 국민들이 염려 때문에 하는 건데요. 네. 사실 이게 완전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야말로 사실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 그 사면법에 대해서 사면은 이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거든요. 네. 근데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 지금 내란 재판부보다야 네. 이게 훨씬 위헌 시비가 있을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은 개인적으로는 그 전부터 사면 제한 이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제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그 걱정이 조금 되는 건 맞는데요. 이게 뭐 사면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뭐 이제 일부 이제 법적으로 뭐 한계나 이런 것들을 두는 거라서 네. 큰 문제는 없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 사면법 같은 경우야말로 좀 그런 논쟁이 생길 여지는 좀 있습니다. 네. 그래. 변호사님도 동의하시나요? 뭐 일단은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우리 둥글둥글한 신우진 변호사님 모나지 않은 이것 때문에 자신이 나중에 사면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헌법소원 하겠죠. 헌법소원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일정 정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그 사유를 두는 것 이 자체가 예. 반헌법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걱정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위헌 소지 자체가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예, 예. 여기 좀 조금 제가 약간 말을 잘못한 게 있네요. 그 사면에 대해서 법률을 정하는 바에 의해서 데이트로 유보가 돼 있어서 네. 예.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규정을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그것이 파면법권의 본질적 제약이냐 이런 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이야기할 거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네. 지금 그 이제 내란 재판부 있잖아요. 같은 네. 경우에 뭐 그 위헌이란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위헌 재판부야말로 위헌과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내란 재판부. 내란 재판부에 대한 것. 근데 그거는 그렇게 위헌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면에서 별 이야기가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의 그 위헌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학술적인 그리고 법리적인 기준에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네, 그 분인데 부분. 방송하는 변호사님께서도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학자들이 왜 어떤 근거로 자꾸 내란 재판부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지고 법 왜곡죄에 대해서 왜 자꾸 위헌 여부를 따지는지 자기가 법률적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된다. 법률적인 거냐 이것이 법률 해석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예. 그 뭐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위헌 그래요. 시비를 계속 거는 그런 학자분들에 대해서 법률 해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 정도로 이건 법률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위헌 논란이 아니라 위헌 네?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위헌 시비다. 예, 위헌 시비를 계속 거는데 이거를 가지고 마치 실제로 마치 논쟁이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기 위해서 네. 그런 학자들을 인터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거를 보면서 국민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인데 네. 그게 실제로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거랑은 별개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위헌 소지가 아닌 위헌 시비다. 네. 이 말씀이 귀에 딱 들어오는데 네. 결국에는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몇 차례 계속 얘기했어요. 네. 위헌 소지가 없다, 이거 위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어제 민주당 의총을 통해 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 2심부터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조국혁 신당 등등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추천위 구성 문제도 사법부에 맡긴다. 네.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이름도 다 빼고 네. 그러니까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없애는 상황으로 민주당이 네. 입장을 정한 것 같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민주당의 판단. 사실상 이거는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사실 불리해지는 거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요. 네. 그렇다고 이거를 가지고 법원의 목소리를 담지 않고 그냥 우리는 법률을 만드니까 입법기관이니까 하고 만약에 통과시켜 버리면은 이것에 대해서 또 정말 지난한 비난 재판이 더 지연될 가능성은 충분히 보이잖아요. 뭐 당연히 위헌 제청 신청할 것이고 그러면은 위헌 법률 심판으로 넘어가면 아무리 빨리 한다 그래도 그 지연되는 기간 동안 모든 비난은 민주당이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담. 그런데 법원이 그렇게 그토록 원했던 내부에서 하겠다라는 거를 들어줬잖아요. 이건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정치적인 결단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도 이제 2025년 12월 3일에 이게 오부 요인 오찬인가요? 거기서 분명히 얘기했던 것이 거기서 1년이 지난 뒤에 법원에서는 계엄이 반헌법적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반헌법적 행위라는 것을 밝힌 대법원장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죠. 네. 그래요. 정치적 결단을 했다라고 네. 평가를 해주셨고 어떠세요? 뭐 변호사님? 사실 지금 이제 올라온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나온 이 안을 보면요. 예. 왜 난리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바뀌는 게 별로 없다. 예, 그러니까 그 결국 뭐 한 거냐면 그 대법원만이 아니라 그 법원에 전담 부를 둘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에 두서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요. 법원도 행정법원이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건 이제 법률에 의한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식의 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담으로 처리하자는 게 오히려 법원이 원하는 거예요. 법원도 사실 그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집중해 가지고 그냥 거기 전념해서 자원 투입해서 하겠다라는 판단할 수도 있었던 건데 이거를 국민적인 그런 정치적 신뢰가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이 상황에서 이 난리를 치면서 네. 결국 이거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뭐 제가 지금 뭐 민주당이 그동안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란에 대한 그런 뭐 단죄라든지 뭐 평가라든지 이런 사법 절차 이런 것들이 매우 힘겹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상식적인 수준도 제대로 관철이 못 되고 그만큼 내란에 지금 어렵다. 내란 종식 청산이 어렵다. 예. 그렇게 사실상 생각이 이런 들어요. 문제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거든요. 대법원 규칙으로 충분히 전담부를 네, 만들 수도 맞아요. 있는데 네, 네. 안 만드니까. 조희대가 안 만드니까. 그리고 버티니까. 누군가 한 명을 찍어서 할까봐 차라리 그렇다면은 여러 명을 예. 추천하도록 해라. 예. 그리고 이거 만들어라. 이걸 법률로 강제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게 지난번 처음 안도 그렇고 이번 안도 그렇고 추천은 어떻게든 간에 조희대가 임명하는 거잖아요. 이건 달라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럼 결국 조희대 손에 달려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게 바뀌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헌법에 이제
대법원장이 그 법관의 임명권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거 가지고 그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사건 배당이나 아니면 이런 것까지 전부 아니면 담당 재판부 임명하는 것까지 전부 그 조의대가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사실 헌법적으로 써볼 만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위헌이라고 주장하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사실은 다 들어주면서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이거 할 게 의미가 있어야 할 정도로까지 후퇴해가면서 네. 지금 거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 조이대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변한 게 없죠. 네.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네. 조이대 사법부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목소리를 내고 조이대를 그야말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데 상황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압박하는 네. 것도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법원 내부에서도 조이대에 대한 신뢰, 조이대 대법원 원장인데 원장에 대한 신뢰가 너무 낮거든요. 그리고 전국 법원장에 대한 평가에서도 굉장히 최저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본인이 이미 지금 본인이 지키고자 했던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과장됐다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네. 지키고자 했던 윤석열 체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윤석열 체제.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윤석열 체제가 지금은 이미 뭐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상 뭐 기대할 수 있는 국민의힘 지금 상황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모든 이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모든 총대를 맨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최종 결정에는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예. 저는 이제 좀 전에 아까 조희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신준 중요한 변호사, 예. 죄송합니다. 신준 예. 변호사님. 괜찮습니다. 아, 정 예.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 좀 하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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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준 변호사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의미가 내용 중에 사실은 최근에 이제 눈이 의미 있게 봤던 게 있는데요. 1년 만에 어쩌다 위헌이란 말이 법원에서 나왔어요. 1년 만에. 위헌. 네, 예. 위헌적이라 그러니까 그 내란에 대해서 네. 내란 근데 뭐 자기들은 이미 얘기했다고 하지만 다 기억하잖아요. 네. 예, 번도 얘기한 적 없죠? 예,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날 아하. 밤 뭐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 다 꼬박 세면서 예. 봤었고요. 그때 법원에서 나왔다는 게 정확히 밝혀졌을지 모르겠는데 50년대 판례가 나오면서 대통령이 해제해야 된다라는 말만 나왔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그때 법원이 저쪽 편이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예. 계엄 상태가 해제되었는데 음.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가지고 무슨 법관회의지 문제를 한대요. 그때 네, 네, 대법원 네. 회의를 계속 예. 끝났으면은 자기들 정리하고 들어가야지 무슨 회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계엄을 기다리는 거 아니야? 아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승만 때 판례를 언제 완전히 헌법이 다를 텐데 그렇죠. 그 판례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사법부가 뭘 했는지를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법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고.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우리가 보니까 그거 내란이 그거 위헌적이었고 뭐 이런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이 계속 관심 갖고 그 불만 표로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요새 얘기가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얘기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개헌이에요. 예. 그렇죠. 원래는 이제 다음 그 지방선거 때 개헌하는 걸 가장 빨리 하면 그때 같이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 개헌을 하면 예. 뭘 할 것인가? 아하. 사법부가 지금 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일종의 독소 조항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헌법을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네. 장치 이거 마련한 것도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87년 그 체제 이걸 생각할 때는 사법부가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7년 체제 같은 경우에는 예. 가장 큰 목적이 사법부를 독립시켜주는 게 그때는 왜냐하면 군사정권 맞아요. 있었으니까 예. 더 이상 사법부가 이제
그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좀 잘해봐라라고 하는 식으로 최대한 배려를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걸 하니까 사법부 자체가 이제 권력기관이 된 거죠. 예. 근데 그 어떤 민주주의 어떤 기관이든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에서 그럼요.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법부 주장대로라면 자기들은 판결에서 뭐 지방법원 그 부장판사가 누구든 심지어 사실 원칙 그 법대로라면은 현재 규정대로라면 대통령도 날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그래서 그 저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계속 하라고 난리치는 게 그렇게 해서 유죄 나오길 바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은 그럴 수 있는데 어허. 지금 국민들이 그 사법 신뢰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법을 바꾸겠다 그러면 감히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다니 위헌이야라는 말을 대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누구든 다 날릴 수 있지만 예. 자기들이 뭐 법관 때려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법관 탄핵도 안 되고 있으니까요. 하는 것도 그냥 지금 완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예.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손 봐야죠. 그렇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 변화가 필요한 네.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우리 댓글 중에 바람을 그리다님이 이것들은 독립만 떠들고 견제는 안 받으려고 하니 이게 사법 독재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네. 정말 사법 독재가 뭐 과한 표현이 아닐 정도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마치 하나의 큰 권력기관이 돼서 제일 큰 권력기관이 돼서 이 독립돼 있는 그런 모습을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헌도 필요하다. 그렇죠. 근본적인 이걸 우리 국민들 주권자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 네. 개헌 뭐 이런 거대한 담론에 관심이 없는 심지어 정치 무관심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 개헌 이런 것도 모르지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10년 하는 거 어떻게 방법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 친구들이 네. 뭐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런 친구들도 아니에요. 정말 자신은 정치 정말 너무 싫다, 관심 없다 그런 친구들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계속 업무 보고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네. 아니 뭔가 나라가 돌아가는 것 같다면서 맞아요. 아니 이런 대통령이 왜 우리나라에 없었냐라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겠고 이런 사람 계속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 뭐 국민들의 그 목소리죠. 네. 일 잘하는 모습 보면은 일 잘하는 사람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쵸. 소리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네. 사법부는 마찬가지로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윤석열 풀어주고 이런 게 있으니 사법부 이대로 안 된다. 이게 나오는 게 그게 바로 국민들의 맞습니다. 목소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평가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네.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아하.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것 그리고 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2015년 12월 3일에 이재명 대통령 이제. 앞에서 면전에서 거짓말 하나 있어요. 계엄 직후라는 말했어요. 계엄 직후 자신들은 반헌법적 행위라는 걸 분명히 했다. 이 직후는 에이. 거짓말이잖아요. 아유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만 반헌법적 행위라는 말까지 본인이 직접 했기 때문에 이거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다 맞아요.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맞아요. 네, 1년 뒤가 직후라는 굉장히 신박한 대법원장 피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조이대도 조금 네. 다른 입장, 1년 좀 만에 달라지는 모습.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네. 근데 1년 뒤에 만나면 야 우리 직후에 다시 만났네. 헤어지자마자 직후에 다시 만났어. 1년 뒤인데.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이대 좀 달라지고 있으니 지금 이 체제에서는 조이대가 어쨌든 뭐 법무부 장관이 뭐 추천이 어떻게든 간에 상관없이 조이대가 임명하는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또 이제 박정희 말씀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직후가 1년인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어쨌든 달라진 모습이 네, 그렇죠. 나오고 있다. 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재판 얘기, 특검 얘기,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고 과정에서 있는 상황들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특검 얘기 다시 한번 좀 더 이어가 보죠.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번 달 말에 이제 수사 종료 앞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아까 로저 비비와 관련해서 김기현 의원 자택 압수수색 속보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한동훈, 윤석열, 이준석 줄 소환된다고요? 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동훈, 이준석이 줄 소환은 된다. 네. 윤석열도 조사를 한다라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예. 사실은 이 사건부터
상현이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내가 한 번 더 말할게. 이 육성이 나온 게 벌써 언제입니까? 이게 이 당시 당대표가 누구지? 우리가 네. 그 얘기를 한 게 언제입니까? 아하. 당시 당대표는 이준석이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사실은 계엄 전에 나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 이준석이 이제 꼭 조사 받아야 되는 그렇죠. 이유. 당시 당대표는 이준석이었는데 네.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은 본인의 휴대전화는 뭐 녹취록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일부를 특검 측에 이미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제출했다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제출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그냥 소환 조사에서 머무를 것인가 답답합니다. 이거는 진짜. 답답하다. 예.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예? 윤상현 의원이고 당시 대표가? 당대표는 이준석. 이준석. 지금 현 의원이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 무려 1년도 훨씬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사실 계엄까지 더 이어진 것 같은데 네.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소환이 알려져 있는데 출석할지 불출석할지 그리고 이미 제출 받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요소 대해서는 있어요. 충분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면은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 여기서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요. 지금 보니까 김기현 의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또 네.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김건희 특검에서 계속 시도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좀 들어와 있네요. 자, 근데 뭐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김필성 변호사한테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종호 씨가 네. 어제 결심 공판에서 돌발 발언했습니다. 과거 김건희에게 3억 원을 수표로 전달한 적이 있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3억 수표 보신 적 있으세요? 깜짝이야. 네? 3억이라는 돈을 수표를 쓸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수표 자체를 저는 요즘에 본 적이 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적이 없고 3억 수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 마지막에 부영한 다음에 나왔다는 건데요. 이게 아마 뭐 진술? 기본적으로는 나 이제 선처를 바란다. 내가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 이야기도 했는데 예. 내가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얘기 다 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수사에 협조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터트린 거는 네. 이 사람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고 싶은 얘기. 예. 뭐 지금 어쨌든 이게 기소가 안 됐던 건이고 네. 마지막에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 수사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뭐 내가 좀 더 들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도 이걸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요 말 자체로는 사실 뭐 수사나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형태적으로 형식적이나 절차상으로는 네. 선처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협조하고 있다. 내가 다 얘기했다. 뭐 그런 의미에서 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근데 이게 건진도 그렇고 이종호도 15억을 예. 김건희로부터 받았는데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3억을 투자금으로 해가지고 18억을 돌려줬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 15억 너무 큰 돈이고 3억 너무 큰 돈인데 이걸 얼마의 기간 동안 투자를 했길래 3억이라는 수익을 얻었을까? 만약에요? 이 투자금을 단기에 했다면은 이거는 또 하나의 주가 조작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네요. 3억이 아니, 어떻게 튀어나왔어? 15억을 진짜 10년을 맡겨서 3억을 벌었다라고 네. 하면 그렇구나라고 하겠는데 얼마의 기간 동안 아하. 투자를 했는데 3억을 땡겼냐? 네. 그렇다면 이거는 도이치모터스와 다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건에서도 주가 조작으로 함께 공모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3억 수표로 줬다라고 하기 때문에 김건희 측에서도 이거는 안 받았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추적이 되니까 이거 수사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네. 거고 건진도 이종호도 어쨌든 이렇게 법정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 김건희 더 이상 뭐 지켜주거나 뭐 방어해주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일종의 뭐 죄수의 딜레마죠. 이건 서로 이제 덮고 넘어갈 상황은 이미 끝났고. 네. 그리고 아마 김건희에 대한 신뢰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김건희야말로 자기가 살 수 있으면은 다 떠넘길 인간이라.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3억을 준 게 수표라는 것까지 밝혔기 때문에 네. 이제 김건희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이치 사건과 관련이 없고 네. 공소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소 사실 입증과
관련한 증거가 아니다라고 했지 이거 안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 안 받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새롭게 떠오르는 이거 아직 수사가 안 된 거 아닌가? 이건 새로운 주가 조작에 대한 어떤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의심을 계속 해봐야 되고, 자, 지금 김건희 로저 비비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검이 이 김건희 이제 배우자 이 손가방 구매 시점을 2023년 3월 16일로 특정을 했는데, 가방도 결제 대금이 김기현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인 같은 경우는 김기현이 이제 몰랐다, 남편 계좌에 연결돼 있을 뿐이다, 남편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딱 특정이 돼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까지 확인이 됐네요. 계좌에서 예. 이게 뭐 진짜 1, 뭐 20만 원도 200 몇십만 아니고 원. 200 뭐 80만 원인 가량 한다는데 네. 그게 빠져나갔는데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내가 남편과 이거는 같이 이거 하나 할까? 서로 의논했다라는 뭐 당연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1, 2만 원, 뭐 1, 2천 원도 아니고, 그렇죠. 1, 2, 3만 원도 아니고, 이거를 그냥 마음대로 긁는다?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다들 안 그러시죠? 말이 되는 다 상의하시죠? 저희 집은 예. 저희 집은 그러면 바로 갈라섭니다. 남편분께서 철저해요. 경제관념이 철저해요.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철저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해명이기도 모르겠어요. 하고. 김기현 의원이 정말 큰 부자라서 뭐 땅 부자라는 댓글도 많이 보이는데 뭐 땅기현 이런 지금 댓글도 찾아보니까 보이던데. 260만 원짜리라고 나요. 260만 원. 이제 260만 원짜리 세다. 정도는 뭐 그냥 들어가든지 나든지 티도 안 나는 뭐 그래서 대범하게 쓰게 해주는 뭐 그러시는 분이면 모르겠는데 네. 쉽지 글쎄요. 않아요. 뭐 한 달에 수십억을 벌어야 가능할까 이게 잘 모르겠네요. 260억이면 사실 웬만한 중소기업 월급이죠. 예. 예, 그거를 그렇게 뭐 아무렇지 않게 나가는 줄도 모르고 들어오는 줄도 몰랐다는 건 네. 특히 정치인은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설득력 있는지. 짝퉁님이 남편 모르게 할 거였으면 본인 돈으로 결제했겠죠. 이렇게도 그렇죠. 집어 넣고 계시네요. 댓글도 비판 댓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압수수색 상황 저희가 지켜보면서 김기현 뭐 전 대표 얘기했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게 되자면 의미 있는 얘기인가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태 네. 이게 단계 논란 이게 지금 점점 이제 조여가는 느낌이고 특히 이제 어제 보니까 김정일 전 최고위원 대해서 당무감사위가 당원 자격 정지 2년 네. 이걸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국민의힘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윤지 변호사는? 국민의힘 상황 네. 이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김종인 전 뭐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는 뭐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을 만들어주겠다 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최근에 그걸 사과를 했어요 또. 네, 사과를 했어요. 별의 순간 말했던 본인을.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벌의 순간. 네, 이제는 아유. 벌의 순간이 아닌가. 네. 네. 잘하시네요. 네. 별의 순간이고 벌의 순간이다. 네. 그게 지금 어떻게든 장동혁 쪽에서는 한동훈계를 몰아내기 위한 열심히 당무감사위도 열어가지고 뭐 중간에 수사 조사 결과도 발표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네. 그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이제 벌의 순간으로 가는 그렇죠.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네.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한동훈계를 하고 이제 권력 다툼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사실 밀어내는 듯한 모습이에요. 밀어내기. 예, 그리고 한동훈계 밀어내기. 예, 이게 당원 게시판 건이 사실 정치적으로 되게 이게 쓸만한 그런 건이 그 공격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뭐 심각한 무슨 비위나 이런 건 네. 아니지만 그 당원들이 보기에 치조라고 네. 정말 욕할 만한 막 이런 건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민감한 그런 거 부분이 민감하죠. 사실은 이게 뭐 어쨌든 큰 정치를 뭐 꿈꾸는 것처럼 보이는데 큰 정치를 뭐 해서 당 대표도 하고 나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이러고 싶어하는 네. 듯한 모습을 보이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 이게 뭔가 좀 자기가 깨어 있고 의식 있고 교양도 있고 이런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시는 분께서 네. 이렇게 일반인들도 잘 안 할 만한 가족
아이까지 네. 아이까지 자기 자녀까지 동원을 해서 장인, 이런 장모, 부인, 네, 다 가족 외국에 있는 자녀 예, 그러니까 가족이 다 모여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예, 커지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뭐 사실 뭐 거의 사실로 드러나는 거나 마찬가지인 분위기여서 아하. 이게 정말 뭐 그런 식으로 확정이 되고 하면은 네. 이미지 타격이 클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 이미지 타격 클 예, 것이다. 예, 클 것이다. 뭐 가족 자기 장인 장모까지 동원해서 댓글 달던 사람 그게 꼬리표 달리는 거죠. 달리게 예, 되겠네요. 앞으로 뭐래도 이렇게 좀 이제 무게 있게 보기는 어려울 거라. 점점 조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김종혁 전 네. 최고부터 이렇게 하나. 쪼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뭐 정말 예. 사실상 지금 당장 어떻게 윤리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당장 징계를 내린 건 아니에요. 예? 2년 당원권 정직 정지 2년. 권고입니다. 권고. 네, 권고 당부감사위. 그렇다면 이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나올 꿈도 꾸지 마라. 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누구를 향해 준 것인가? 결국 예. 한동훈 향해서 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장해찬 전 최고가 여연 여기에 이제 부원장으로 왔어요. 네.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와서 여러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고름 짜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짜내야 되는 고름에 비유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발언 수위가 정말 높거든요. 네. 장해찬 부원장의 이런 발언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한동훈 전 대표 다시는 국민의힘에서 정치 못하게 하겠다는 이런 의지도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전 장해찬 지금 이제 부원장. 부원장이네요. 예. 부원장 장해찬 부원장이 사실상 굉장히 한동안 오랫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버려진 채로 이렇게 야인으로 야인 했단 시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 이 탁월한 뭐랄까요? 정무 감각이 있습니까? 예, 정무 감각인가요? 이게 본인의 어떤 선택인가요? 이 결단 저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정말 장해찬, 김민수. 김민수 최고를 이제 국민소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소통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김민수 최고의 지금 국민소통위원장의 발언은 날이 갈수록 수위가 세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위가 세지는 것에 대해서 장해찬이 가만히 있으면 본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더 세게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경쟁을 그렇게 하다가 정말 그 안에서 어떤 고름이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명을 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 해야 돼요? 당명을? 당명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에서 뭘로 바꿔야 될까? 잘 모르겠는데 뭐 제일 좋은 건 윤어게인 뭐 이거 아니에요? 윤어게인으로 하면은 뭐 사람들의 귀에 선명하죠. 쏙쏙 들어오고 네. 선명하고 뭐하는지 알겠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러니까 국민들께서 화를 내시고 그쵸. 어떻게 국민의힘이냐 국민의 짐이지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명 개정을 검토하면서도 네. 장동혁 대표가 또 이제 슬슬 본인의 타임 테이블 본인만의 계획표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비판을 하니까 네. 장동혁 대표로서는 사실상 물론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세력이 한동훈 세력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국민의힘을 좀 정상화시키고 싶어하는 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당 내에는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네. 이난홍 의원이라든지 당을 정상화시키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이권 때문에 결부가 돼서 정상화보다는 자기 권력을 지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언더찐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외부에서 말하는 예를 들면 장성철 소장님 이런 분 같은 경우도 계속 국민의힘이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국민의힘이 쇄신하기를 바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나와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막 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입지가 좋아지니까 이제 장해찬이라든지 김민수를 올렸지만 가드로 세웠지만 부족하지 않나.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친장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버티게 좀 들어간 모습이고 한동훈계는 이제 내치면서 어떻게 보면 당의 이 주류 권력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계획이 좀 잘 성공하고 잘 될까요? 잘 안 될 리가 없죠.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이제 한동훈계를 몰아내는데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는 건 이미 충분히 확인이 됐던 상황이라 정치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하면 한동훈 쪽에서 반격을 하거나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제가 지금 처음에 제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국민의힘은 뭐 당장 침몰할 수 있는 난파선입니다. 배를 어떻게 땜질해서 살릴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러려면은 뭐 마음이 일단 안 맞더라도 최대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같이 가야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개파 싸움이 전보다 더 심해져서 네. 자기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기하고 이제 경쟁하는 개파들은 좀 밀어내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은 결과가 지금 주류로 결국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결과가 극우화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서 뭐 이게 지금 밀어내고 있는 당 잡고 있는 개파가 잡으면 네. 말 그대로 윤 어게인 당이 되는 건데 지금 윤 어게인 지금 우리가 사법부를 계속 걱정하고 있지만 어제 사법부도 그게 위헌이라고 하고 저기 언급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다시 윤 어게인 당하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위기의식이 없다. 네. 아니면 진짜 타임테이블이 있어가지고 당을 이제 장악한 다음에 네. 아유 나는 뭐 중도로 또 간다고 하면 되지. 네. 뭐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지금 기자들한테 얼핏 내비친다고 합니다. 네, 중도 확장에 대해서 중도 열어두고 확장에 있다. 대해서? 네, 네. 근데 그게 과연 국민들이 딱 보고 장동혁 바뀌었다. 네. 중도 간다고 하네. 표 줘야지.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게 네. 좀 안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장동혁 대표 일단 예. 본인의 의지를 세웠고 칼을 뽑았으면은 끝까지 저는 외길 인생 지원합니다. 지지합니다. 장동혁 대표 이 정도로 지지해 주는 사람 많지 않아요? 네. 친장. 네, 그럼요. 친장 신유진 변호사. 아이.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또 응원하신 분도 있네요. 그럼요. 응원합니다. 버텨라. 네. 버텨라 장동혁. 힘내라 장동혁. 설까지 버티면 되지 않습니까? 힘을 내셔야죠. 네. 응원한다. 아니 뭐 최근에 네. 윤석열 면회 가서 둘이 펑펑 울었다는데 진짜 그 깊은 속을 저희가 헤아리지 못하겠습니까? 헤아려 드리겠습니다. 2월까지 버티십시오. 알겠습니다. 버텨라라고 강조해 주셨고,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부처 업무 보고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업무 보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채널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넷플릭스보다도 재밌다 이런 얘기 나온다. 네, 업무 보고.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지켜보고 있지만 재밌어요. 네. 보는 맛이 있어요. 이게 보다 보면 정말 티키타카가 뭐랄까요? 되니까. 맞아요. 티키타카가 되고 무슨 질문을 할까가 궁금하고 무슨 답변을 할까가 궁금해요. 그리고 전 또 재미있는 부분이 그동안 잊혀졌던 정치인들이 막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어제도 정병국 전 의원이 네. 어디 위원장 가 있더라고요. 어. 오선인가 있던 그 의원 네. 정병국 의원이 막 나오고 김효재 전 의원도 한국 언론진흥재단인가요? 어딘가요? 어디 가 있던데도 보니까 네. 김효재 의원도 오랜만에 보게 되고 한국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가 있네요. 이거 보면서 이것도 재밌다. 그리고 이학재 전 의원이 인천공항 공사 사장으로 가 있는 것도 이것도 3년이나 몰랐고. 됐어 벌써. 내년 네. 6월 되면 3년 되는 네. 거죠. 이건 또 알게 네. 되고 그리고 답변 내용에 있어서도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 이런 기관장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학재 사장의 답변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어제도 기자간담회 열어가지고 이 책갈피 돈 가지고 넣고 가는 거 이거 전수조사 못합니다. 이 얘기 또 하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은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자기 정치하고 있다. 네, 자기 정치를 하는 거고요. 뭐 책갈피에 꽂는 게 무슨 엄청난 기밀이어서 그게 폭로된 게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찾아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 보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걸 잡았다는 얘기도 있고, 네. 아니 그 사실은 이미 언론에서 알려진 내용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몰랐다고 하면 사실 그건 자랑할 게 못 되는 거고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죠. 예. 그 보도 나오고 했으면 그런 건 당연히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알았다고 하면은 네. 좀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하. 근데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있나? 공사 사장이 대통령에게 사실은 이 사람이 그때 그러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또 다른 이슈에 묻혀서 흘러갈 텐데 잊혀지긴 않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SNS도 올리고 예. 기자간담회도 그래서 하고. 아마 뭐 다음 가까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하. 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학재 네. 인천공사 사장을 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말을 팩트 체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오, 예, 팩트 분명히 이학재 사장이 달러 밀반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업무가 아니지만 업무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세청 업무인 것이 그랬어요. 확실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2025년도에도 공항하고 세관과 양해 각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네. 이게 작성했는데 여기 업무 범위가 정말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네. 공항공사가 해야 할 일 검색 범위에 $10,000가 넘는 외화 이게 인천공항과 세관이 작성한 양해 각서 이 부분을 또 팩트 체크해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학재 사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파악이 안 된 거죠. 아하.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치 이거 못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학재 사장이 네. 그럼 그렇게 해서 나가면 된다. 다들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서 전수조사 안 할 테니까 그냥 몰래 숨겨서 나가세요. 이런 셈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걸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거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걸 그래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얘기 안 하고 네, 만약에 이게 $10,000 이상을 가지고 나갈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 책갈피면 책갈피 이거 너무 이거 아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공항공사 사장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책도 이게 엑스레이를 통과하면서 책 사이에 다른 이물질이 끼어 있다는 건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대요. 이게 하나하나 책을 열어서 전수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게 엑스레이를 통과하면서 이게 다 투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야, 부분은 그러면. 쉽게 유기물, 무기물, 다른 물질 이런 거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이학재 사장은 전혀 업무 파악이 안 된 채로 이런 게 팩트 체크가 되고 있다는 거를 모른 채로 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야기할수록 지금 공항공사하고 세관하고 양해각서 체계라고 업무 범위 확정하고 이런 거 전혀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이런 질문만 더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업무 보고 받으면서 그랬잖아요. 뭐 네. 물어봤는데 대답이 바로 없으니까 딴 데 가서 노나요? 딴 데 가서 노세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근데 지금도 기자간담회 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또 네.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거보다 아이고 우리 소관 아니에요. 이거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러고 있으니 네. 국민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참 화가 나는 오늘 수요일 아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둥글둥글한 신유진 변호사님 네. 못다한 말씀 있다면 저는 오마이 TV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갑자기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 오마이 TV 예. 정말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박정호 기자님이 또 휴가 가신다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네. 다음 오마이 주에. TV 우리 예.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과 좀 더 밀착형으로 네. 그 호시탐탐 진행도 노리고 있다. 대타 진행 노리고 있다.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욕망을 드러내 주셨고요.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이제 1년이 다 가는데요. 네. 이게 최근에 한 1년 동안 뭔 일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뭐 개인적으로도 일이 많았지만 나라가 정말 이렇게 뒤집힐 줄은 상상을 못했던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서 이제 좀 뉴스가 지루했으면 좋겠어요. 이 뉴스가 이렇게 매일같이 재밌으면 매일까지 재밌고 봐야 되고 이러면 이러면 이건 사실 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했던 얘기도 한데 이 세상에 너무 도파민이 너무 넘치는 세상이 돼가지고 이젠 좀 세상이 좀 안정되고 네. 그리고 정치도 알아서 좀 잘 돌아가고 세상도 우리 다 열심히 돈벌이해서 돈도 좀 잘 벌고 네. 그렇게 해서 뉴스가 지루한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바람 잘 들어봤습니다. 두 분 바람 중에는 신유진 변호사님의 욕망까지 저희가 욕망. 네. 확인해 보는 시간. 지금 실시간 네. 실시간 구독자가 지금 쭉 계속 올라갔어요. 저희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정말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마이 네. TV 시청자 구독자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두 분 변호사도 계속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함께 봤습니다.